한 사람의 인생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뿐만 아니라 성장이 있는데 이 변화와 성장에 요인이 있다 그래요. 이제 영향을 주는 그게 이제 생물학적 요인과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표 대표님 이 두 요인 중에 표 대표님은 어느 요인이 더 이렇게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둘 중에 뭐가 더라고 고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로잉맘 통해서 되게 재미있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기질 검사도 해보고 제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길래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그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야말로 호기심 덩어리 아이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기질 검사만 가지고 보았을 때에는 사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부딪힐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행동이고 너의 기질을 엄마는 인정해.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혼내거나 윽박을 지르거나가 아니라 그냥 엄마의 생활 태도 안에서 항상 저한테 그런 말씀들과 태도들이 이렇게 피드백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기질도 있지만 또 나를 이 정도까지 만들어내는 어떤 교육, 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방식, 그리고 그런 것 통해서 또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우리 표 대표님이 또 이렇게 정리하는 스스로의 어떤 그 정리 능력 내지는 정화 능력이 있었던 거. 다 합쳐진 거잖아요, 그죠? 제 기질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제 성에 차지 않으면 안 들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 과정, 인간이 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을 생물학적 요인이다, 환경적 요인이다, 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로 딱 판가름하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인 존재잖아요. 그로잉맘의 그 기질, 그거는 어쨌든 기질이라는 자체가 생물학적 요인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에 가는 거잖아요. 기질 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실래요? 이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사실 기질이라는 건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극, 환경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성격을 발달하는 데 있어서의 근간이 사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우리 표현 선생님 말씀처럼 이 기질이라는 게 고정값이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모두 우리 엄마들 다 초토화야 이제.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도 그건 틀렸어요. 제 인생은 이미.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기질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또 표현 선생님 딱 정확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은요 사실 태어났을 때 이게 완전히 지금 사회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기질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한데요. 이 환경도 부모가 전부 다인 건 아니에요. 아이가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부딪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초기에 줄 수 있는 세팅값은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중요하죠. 우리가 아이가 얘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자극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아이인지를 좀 알면요. 얘한테는 너 것을 챙기는 것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게 더 우선시될지 그렇죠. 아니면 친구가 원하는 것을 배려해야 돼 라는 부분을 좀 더 집중 있게 알려줘야 되는지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고 좀 더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새학기 때 거의 울면서 다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줄 몰라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예. 제가 엄청 다양한 영역에서 음. 막 헤엄치고 다니니까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구나라고 단편적으로 보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을 거야. 네, 부모님이 특히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너가 두려울 수 있어. 두려운 건 틀린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너가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네가 이전엔 어떻게 이겨냈었는지 그런 걸 자꾸 생각하게 해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질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하고 좋은 성격으로 발달하게 하는 어떤 부모의 역할 이런 부분을 이제 찾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부모 강의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발달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가 다 작용하잖아요. 부모가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세팅 값이 있죠. 근데 그 세팅 값은 또 왜 우리 사랑은 변하는 거야. 뭐 이런 것처럼 그것도 사실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발 부탁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리고 저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이라도 그것들의 어떤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또 이렇게 변화시켜 볼까요? 기질 검사 하셨잖아요, 이 대표님.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뷰크레이터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역할 혹시 우리 표 대표님이 좀 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이들 이제 물론 부모가 아이 기질과 자기 본인 기질 알아서 이렇게 함께 레포팅해서 받기도 하지만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게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아이들이 직접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특성을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표현해보고 또 타인과 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런 어떤 오프라인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사실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공유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되게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의 어떤 성향 그리고 그 성향별로 핵심적인 욕구들이 드러나는 그런 그림책, 좋은 그림책들을 이제 선정하고 그 그림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부모가 자연스럽게 아이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림책을 함께 읽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특히 강점이라든가 근데 그림책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들, 인물들은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위한 그림책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좀 많이 하면서 접근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표 대표님은 지금 이 대표님의 그런 어떤 제안 때문에 고민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뷰큐레이터를 진행을 하시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 느낌적 느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지금 계속 심리치료사 상담사로서 역할이 앞부분에서 많이 강조가 되었긴 했는데 14년차 어린이책 편집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그림책 굉장히 많이 있고 한 권의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서 작가와 편집자, 디자이너 수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이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밖에서 그 북큐레이션, 그림책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많이들 보시는 영역들이 사실 그림책을 학습적인 것의 도구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는 일은 그림책 안에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고 어떤 상상을 하고 어떻게 자기 감각들을 자유롭게 깨우는지 이런 것들을 어린이와 엄마들한테 소개하고 또 그림책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접근 방법들을 소개하는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기질 그림책 이야기가 함께 된 거지요.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지금 잘 가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조금 그걸 내려놓고 또 엄마들 마음도 좀 토닥여야 되는 영역이 있네. 그죠?
네. 그런데요, 이게 그 기질별 큐레이션 그림책이 사실 아이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큐레이션을 해서 부모님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막상 부모님들이요, 그렇게 경험을 해보면 생각이 좀 달라지세요. 오히려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아이와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그림책을 함께 했을 때 사실 부모님들 되게 많은 후기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안에서 나를 봤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그거예요. 하세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나의 못난 모습을 많이 보고 되게 괴로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고 안아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엄마 아빠가 아니었으면 아이와 언제 그림책 읽으면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겠어요. 결국은 엄마들이 또는 양육자가 좀 내려놔야겠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책을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책은 사실 볼륨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들이 바쁘고.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라. 명령형으로. 그런데 그림책은 아시다시피 볼륨이 작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읽기가 참 좋은 거야. 그래서 솔직히 엄마들에게 오롯이 이 아이를 키우는 그 자격과 이 지위를 누려라. 저는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독박육아로 힘든 게 아니라 횡재를 했다라고 스스로 느끼면서 이런 기회를 가졌으니까. 그쵸? 그러면서 자기를 좀 뽐뽐해주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크리스마스 그림책을 봤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자 이런 식의 제안이 아니라 그림책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툭툭 내뱉는 재미있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이 다 문학 같아요. 다 시 같고 노래 같고. 그래서 그냥 아이들과 마음껏 그림책 보고 너가 영감 받은 거를 어떤 형태로든 풀어내라고 하는 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거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지. 펼칠 수 있으니까. 이거 내 창작이야. 네, 뭐 이런.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쟤네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때는 그걸 하세요. 못했는데. 네. 나는 앉아 선생님이 요렇게 그리세요 이런 거만 했는데 쟤네는 자기가 하는 말, 자기의 흥얼거리는 리듬, 자기의 낙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술이 될 수 있고 자기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받으니 얼마나 좋을까. 너무 부럽다라는 말씀들을 하셔서 그럼 오세요. 그런 다음에 엄마들을 위한 판을 가끔씩 깔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잘 안 돼요. 근데 이미 경직돼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분이 이제 저희가 무용가 안무가 선생님과 함께 그런 걸 한번 풀어낸 적이 있는데 한 분이 너무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동작을 근데 그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다 함께 천을 던지고 노래를 부르고 흥얼대는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아이들을 위한 판이 아니라 정말 엄마들이 잘 놀 수 있는 이런 판도 열심히 만들고 싶다 그런 우리 표 동기를 대표님 느끼거든요. 네. 엄마들이 풀어지고 엄마가 잘 놀고 엄마가 나를 대접할 줄 알면 아이들은 그렇게 될 것 같은.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어머니들 또 양육하시는 또 아까 뭐 이모 할머니 모두 다요. 두 분의 얘기를 통해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